네, 안녕하세요. 김종성입니다. 이번 촛불혁명으로 득을 본 정치인이 많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요, 촛불혁명으로 당 조직이 흔들린 덕분에요, 대선 후보가 되고 당 대표가 됐죠. 근데 홍 대표는 검사 시절부터요, 통제하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회고록에 보시면은요, 나는 통제불능 검사란 별명이 있었다. 그 후로 나는 통제불능 검사로 낙인 찍혀서 특수부 검사를 한 번도 못했다.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으면서도요, 선배 검사들한테 끊임없이 맞섰습니다. 93년 슬롯머신 사건 때는요, 슬롯머신 대부죠, 정덕진을 비호하는 선배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요, 청와대에 간접적으로 건의합니다. 그래서 검찰 고위층이 줄줄이 소환되고요, 이건계 대전 고검장은요, 구속까지 됐죠. 이렇게 홍 대표는 소신과 배짱이 있는 반면에요, 조직에서 사랑을 받기는 힘든 스타일이죠. 조직이랑 잘 맞지가 않죠. 근데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요, 당 대표가 됐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당 조직이 크게 와해가 된 덕분이죠. 홍 대표는 촛불혁명을 욕하지만은요, 사실은 촛불혁명의 수혜자죠. 근데 홍 대표 일생을 한국 현대사에 조명을 해보면은요, 촛불혁명 같은 사회 변혁에 편승해서요, 그걸 활용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로 몇 년 동안에도요, 개혁 분위기를 활용해서요, 전두환 친인척, 노태우 측근, 또 조폭들을 수사하고요, 국민적인 주목을 받았죠. 홍 검사가 모래시계 검사로 인기를 얻고요, 곧바로 국회의원이 된 거는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6월 항쟁 덕분이었습니다. 근데 6월 항쟁 이후에 홍 검사가 했던 각종 수사는요, 그 전만 해도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6월 항쟁 전에 그런 걸 했다면요, 강제 퇴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국정원 안기부 그런 데 끌려갔겠죠. 6월 항쟁 이후로 우리 사회에서는요, 법치주의가 강해집니다. 군부 정권이 법률을 무시하고 독재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요, 법치주의가 강해진 거죠. 네, 이런 분위기에서 법원 쪽은 이회창, 검찰 쪽은 홍준표, 네, 주목을 받은 거죠. 네, 두 사람 다 가차없는 법률 해석, 법률 적용, 네, 그걸로 인기를 끌었죠. 그러니까 홍준표 인생에서요, 6월 항쟁은 행운이었습니다. 근데 6월 항쟁 이후에 홍 검사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시대 분위기에 편승한 게 아니었습니다. 6월 항쟁은 처음엔 정치투쟁이었다가 경제투쟁으로 바뀌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다음에는요, 노동자 대투쟁으로 전환되죠. 당시 홍 검사는요, 부산지검 울산지청 근무했는데요, 울산은 노동자의 도시죠. 그 당시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요, 시위를 하다가 울산시청을 점거했습니다. 이때 홍 검사는 시위 참가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요, 노조의 저항이 예전하고 다르다, 불합리한 분배 문제에 대한 분노에서 생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걸 직감한 거죠. 이렇게 진보적인 사회의 변혁을 포착하고요, 거기에 편승해서 권력층과 조폭들을 구속한 거죠. 6월 항쟁 이후 몇 년 동안도 그렇고요, 이번 촛불혁명 때도 그렇고요, 홍 대표는 진보적인 사회 변혁을 포착하고요,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일생에 한 번도 타기 힘든 역사의 흐름을요, 두 번이나 탔다면은요, 이 방면에 재주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진보적인 사회 변혁에 편승해서 그걸 활용하는 게 홍 대표의 인생 패턴인 거죠. 진보를 욕하지만 사실은 진보를 활용하는 거죠. 홍 대표의 인생에는요, 이것 말고도요, 중요한 패턴이 많습니다. 네, 제 2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